아내의 처신 첫 사과. 야당에서는 특검을 다시 재발의하겠다라며 탄핵도 운운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사과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윤 대통령의 이 사과 표명은 지난 대담보다 진전된 표현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번 KBS와의 대담 때는 약간 좀 미적지근하다고 할까요? 약간 어정쩡하다라고 할까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 이게 만약 문제라면 문제라는 가정의 표현이 있었어요, 지난 대담엔. 그래서 그때 실제 논란이 이게 사과한 것인 건지 사과가 아니라는 건지 문제라는 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건지 애매했다라는 실제 평가가 여권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좀 아쉽다.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지난 대담 때는 무언가 사과보다는 상대에 대한 어떤 정치 공작적인 측면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면 어제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사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에서의 설명입니다. 사과드린다라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죠.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또 지난 대선 때부터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대변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와요. 좀 진작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고 명품백 사건이 탁 터지자마자 재빨리 진작 사과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보다는 오히려 아니 그럼 저거 몰카한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쪽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 여론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있더라고요. 어제 나왔던 기자회견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난 2월 신년 KBS와의 녹화 대담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라이브 기자회견으로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었어도 대통령실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설명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일부 좀 정리 조정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당연히 남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나타났던 민심을 받들어서 이런 변화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취임 2주년에 맞춰서 올해 딱 한 번 하고 끝난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의 소통을 자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저 명품백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대통령의 사과였거든요. 진정성 있게 몰카 공작 등은 굳이 대통령실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고요. 하지만 백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 부적절한 처신에 관련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궁금해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선거 전에 나왔으면 왜냐하면 선거를 뛰셨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비단 대파 가격이랄까 그런 것보다도 요 명품백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좀 이런 명확한 설명이 선거 전에 나왔더라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있던데 어제. 지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가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앞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과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 향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2달, 3달 국민의 여론이 돌아서고 난 다음 얘기해야 소용이 없거든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다. 그때 맞춰서 진정성 있고 솔직한 답변을 국민들께서는 요구하고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통령의 진솔된 답변 또 좀 정기적으로 이 기자들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게 된다면 적어도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나타났던 국민의 민심을 훨씬 더 다독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특검
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조금 들으셨던 것처럼 일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협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수사를 무시하고 특검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실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다라는 게 대통령 설명이잖아요. 그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규명을 못했을 때에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남발을 하는 건 정치 공세 측면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궁금한 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른바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 때는 뭐 나온 게 없었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최근에 불거진 명품 백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대선 때부터 계속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 나가는 게 거의 명확해졌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그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검찰 자체를 친문 검사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련된 뭐 선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권오소 전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기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과연 주가 조작할 때 이제 자금을 댄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자금을 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 기억으로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래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권오수하고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계좌를 빌려줬다든지 돈을 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계좌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는 했지만 주식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지난 정부 검찰 수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돼서는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를 엄청 했는데 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찾았으면 당연히 문정부에서 기소를 했겠죠. 근데 못 찾으니까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딱 그중에 한 명 기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주고 돈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이걸 다시 또 특검하자는 건 정치 공세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나를 봐주기 부실 수사했다는 말 아니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으로 됐다든가 그런 게 아니어서 종결 처분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처분할 수 있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종결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올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상을 밝히자고 하는데 진상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나와 있다, 진상. 영상도 나와 있고요.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 갖고 가서 서울의 소리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 몰래카메라, 디올백 같은 걸 다 사줘서 그놈을 가지고 가서 준 거 아닐까요? 그 백을 서울의 소리가 사준 거예요?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더구나 몰래카메라까지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는 그 백을 왜 사준 거예요, 최 목사한테? 그것은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최 목사가 사실 이분이 목사인가 성직자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뭐 어디 CIA랄지 첩보영에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의 소리하고 최 목사하고 짜고 가서 함정을 파서 김건희 여사를 함정을 빠뜨렸다는 것은 뭐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여사께서는 그거 왜 받은 거예요?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일단 받은 거 잘못한 거예요. 예. 받은 거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결론 날 건데 이걸 자꾸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어요. 처벌 유무만 남아 있는데 이걸 이제 특검으로 가서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반면 야당에서는 그때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 도시모터스 의혹과 관련돼서도 진전된 의혹이 나온 거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의원님. 우선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도의 사과를 KBS 신년 대담, 녹화 대담에서 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보였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작년 12월에 서울의 소리에서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대검에 하고 나서 5개월 동안 묵혀두던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신속하게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달 말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기자회견 앞두고 뭔가 대통령에게 수사 중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는데 역시 예견한 대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이제 사과는 잘 하셨는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덧붙이셨어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빠졌고 아마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고 엄정하게 잘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총장이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부속실도 곧바로 신설하겠다. 저출산 위기 대응부 좋아요. 그런데 가장 국민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그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특검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 일단 거부한 것이고 이부속실도 신설하겠다. 빨리 설치하겠다.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덧붙였어야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빠졌고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우리 가족을 치열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은 김광삼 변호사님이 다 설명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치열하게 정말 수사했습니까? 치열하게 정말 수사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서면조사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진행도 안 하고 수사 종결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연 치열하게 수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그거 봐주기 수사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 검찰총장이셨던 분의 부인을 총장 네. 부인을 검사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 눈치가 보였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거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 못 받는다고 하고 어떤 거는 최상병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해서 특검 못 받는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여론을 완전히 짓밟은 거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야당에서는 이 회견 전 오전에 원내대표가 야당이 170석일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적 있다라며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요구가 거셉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